안녕하세요. 법학박사 김철주입니다. 오늘은 정여, 단순 정여가 있고 부담부 정여가 있는데 이 주의점이나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그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맨날 걸어다니면서 바쁘게 생활하면서 찍고 그랬는데 좀 구독자님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좀 설명해 달라고 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하면 한도 끝 없고 온종일 해야 돼요. 그래서 노멀 한 거고, 각 해당 거는 세무사님의 상담을 받든지 다시 일을 맡기면 제대로 준비해 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 정여 그냥 넘기면 큰일 납니다. 단순 정의와 부담부 정의, 등기부터 세금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의원 김철중. 2011년 제17회 법무사 시험 참석 합격. 부동산 전여 등기는 단순히 가족에게 집을 넘겨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같은 정의라도 단순 정의인지 부담부 정의인지에 따라 취득세 정의에서 양도소득세까지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계약서 문구 하나, 서류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냥 정리라고 생각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 대출이 있는 줄 모르고 진행했다가 등기부터 막혔다. 부담부 정의인도 단순 정의를 처리해 문제가 생겼다. 이런 사례를 정말 자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 정의와 부담부 정의의 정확한 차이, 정의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 최신 기준으로 꼭 주의해야 할 세금 실무 포인트를 유튜브 영상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러나 실무자 관점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여 등기는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 받는다는 정여 계약이 성립한 뒤 그 내용을 등기부에 반영해 소유자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민법상 정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정의의 종류는 단순 정의와 부담부 정의가 있습니다. 단순 정의는 순수 정의인데 채무인수 없이 부동산만 그대로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세금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취득세 정의세 신고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부담부 정의는 정의 부동산의 대출, 담보채무, 전세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등 부담, 이걸 채무라고 하죠. 붙어있고 이를 수정자, 받는 사람이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핵심 포인트 두 가지는, 정여세는 정여재산 가액 빼기 인수채무로 계산합니다. 채무는 공제 가능. 인수채무부는 유상양도 성격이 생겨 정의자에게 양도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무확인서, 대출잔액 증명, 임대기차계약서 등 채무인수가 명확히 드러나는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담부 정의와 계약서 문구, 대출과 함께 부담부 정의 형태의 예시도 분배해두면 좋습니다. 제출 절차는 먼저 정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정의등기의 출발점은 정의계약서입니다. 이 단계에서 단순 정의인지 부담부 정의인지 반드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담부 정의 후에는 인수된 채무의 내용, 대출금, 임대차 보증금 등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의계약서에 검인받는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요. 예외도 있습니다. 부동부서 소유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정의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습니다. 전자계약 일부 특수한 경우는 검인이 면제되거나 실무에서 검인을 원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은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에 구청에 가는데, 구청에 가보면 만약에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 1층에 있는 경우가 많고 4층에 있고 9층마다 달라요. 그러면 그 옆에 별도로 검인 죄송합니다. 검인 받는 데가 있어요. 계약서를 원본을 여러 동 준비해가지고 그 검인 도장 법무사 명판에다가 이렇게 검인 계약 다 받고 그거 해가지고 신고합니다. 신고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세금 내고요. 그리고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정여자는 정여일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종류 및 가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서류 완비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여자 수정자 인적 서류, 검인된 정여 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모든 등기서류를 갖추어 관할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정자가 정여자의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정여세 신고, 정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정자는 정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정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담부 정의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여세를 계산하고,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조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 신청 기한 및 과태료 유의사항,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사항으로는 60일 이내 신청 기준으로 안내 운영되는 경우 많으므로, 60일이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무상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의계약 체계로 지체시 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기 날짜라든지 세금, 과태료 몇 프로 이런 거는요, 노멀한 거고 예외가 되게 많아요. 법이나 시행령 그리고 지방조례래, 그거는 해당 구청이라든지 그 세무사님한테 세금은 자세히 안내 받아야 돼요. 필요수를 가장 많이 세무사님들조차 요즘 양포를 해갖고 양도세 포기 세금 같은 복잡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가죽 바뀌니까 찾아봐야 돼요.
대책도 하도 찾아 나오고 이래가지고 하물며 법무사는 사무실은 어떻게 써야 그러니까 세금은 영역은 세무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쪽에서 알아봐야 돼요. 인간적 면서, 인감도장 정의자, 주민등록 초본, 등기불정, 신분증, 사본, 부담부 정의, 채무요, 확인서류, 대출 잔해, 임대차 계약서 등 가족관계 점에서 기본적인 상세로요. 수정자 받는 사람 주민등록번, 관계 입증 서류, 증권자 서류 이거 넉넉하게 2부 정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등기할 때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이 세금 신고할 때도 얘 수정자가 만약에 부담부 정리로 했을 때 야가 이거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거 발갖고 기본정비 쓴 거 달라고 하는 경우 구청도 많아요. 그리고 정려계약서, 주민등록처분, 토지대장 건축물대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 떼드리고요. 세금 비용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취득세 정의형 기본 3.5%. 이건 기본이고 예외적 중과 여부 반드시 있어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원칙으로 가세표준은 3.5%가 적용되는데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는 그냥 3.5% 내면 된다고 생각 아니에요. 여기다가 중과가 엄청 돼요. 특히 최근에는 가족간 거래, 저가 양수 형식은 매매 정리는 실질 다른 거래에 대해 가세가 안친 실질 가세 원칙을 강하게 적용하는 흐름입니다. 그 결과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을 거래한 경우 시가와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형식과 무관하게 정리로 재분류되거나 추가적인 세금 검증 및 가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 등기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취득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가 거래 구조, 가족관계, 기존 보유 주택가 수까지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부담부 정리는 세금이 나뉘어 계산됩니다. 부담부 정리는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큰 손해가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부담부 정리의 경우 부동산에 설정 대출금, 전세보증,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수령자가 인수하게 되는데 이때 세법상으로 하나의 거래를 두 부분으로 나눠 봅니다. 채무 인수 부분은 수정자가 인수한 채무 금액 상당 부분은 세법상 유상연도를 보게 되면 정의자에게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순수 정의 부분은 부동산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순수한 정의 재산 가액으로 수정자에게 정의세 발생돼야 합니다. 국세청 역시 부담부 정의에 대해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연도에 있으니 나머지는 정의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탈세 같은 거 하려고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특히 세무사님들한테 막 문의하는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잡힙니다. 그 요즘 국세청이 옛날에도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은 제대로 내는 게 돈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부담부 정리도 단순 정리도 나누지만 내가 만약에 아파트 한 채를 아내한테 정리를 한다고 아니면 자식한테 할 때 가세 표준이 아니고 새로 나중에 있잖아요. 너무 낮게 하면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선임해 가지고 정당히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탈세가 아니고 법적으로 인용. 그리고 이 때문에 부담부 정의는 전입계약서, 채무인수 등이 정확히 지되어 있는지, 대출 잔액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부담부 정의에서는 계약서 문과나 채무 입증 자료 하나가 세금 리스크를 좌우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혀 등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실무상 주의사항은 전혀 등기를 서류만 갖추면 끝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한 번만 놓쳐도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정의 등기를 진행할 때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할 핵심인데, 첫 번째, 단순 정의인지 부담부 정의인지 계약서에서 이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단순 정의이든 부담부 정의이든 정의 계약서 해가지고 내용 세세하게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인적사항 들어가고 다 해요. 가장 흔한 실수는 실제는 부담부 정의인데 계약서는 단순 정의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의 대출, 전세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담부 정의 검토 대상입니다. 계약서의 채무인수 등에 빠져 있으면 세무상 인정이 안 돼 정에서 양수에 모두 분리해져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추징금 생겨요. 정의 유형은 나중에 설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가 기준이고요. 채무인수는 말이 아니라 수리로 입증해야 하는데 부담부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 입증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대출잔액 증명서, 전세, 월세 보증금, 임대차 계약서, 실제 인수 사실, 이자 납부, 보증금 반환 조치 이런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세무서에서 채무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민사나 형사, 등기, 공탁, 집행 두루두루 많이 경험한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야 돼요. 이 등기만 하면 실제로 어려운 등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단순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종합예술이에요. 다 등기를 한다면 등기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두루두루 민사 형사하고 세금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사무실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담부 정의는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 인수되었다는 점 두 가지 모두 입증돼야 하고요. 가족간 정의에서 조심해야 돼요. 시가 기준으로 가격이 보면 안 돼요. 이거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자매 간 정의는 과세관제 가장 예민하게 봐야 쳐다보고 있어요. 진짜로. 시가 대비 현재 낮은 가격 형식만 갖춘 거래구조, 자금 천차 불평 이런 경우는 정의 제보를 추가 과세, 가산세까지 반드시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나중에 가산세까지 더 물리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가족끼리는 괜찮겠지만 실무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요즘 뭐 페이퍼 컴퍼니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커피숍을 했니 무슨 가게를 했니 가족 간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뭐 실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변칙적으로 하는 방법은 많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잡혀요. 운 좋게 안 잡힐 수 있지만 잡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나라는 외국도 그렇고 실질 과세 원칙이라 가지고 그냥 세금 내고 낼 거 내고 열심히 사는 게 등기 신청 기한 놓치면 가태료는 현실입니다. 정의계약을 체결하도 등기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가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무사고는 계약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을 기준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의계약 후에는 지체없이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의 농지 여부는 반드시 선확인. 모든 부동산이 정의계약만으로 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에 허가 없으면 등기 불가. 농지 취득 자격증 필요. 규제지역 추가 여건 발생 가능. 계약부 떼버리면 허가가 안 나와 등기 자체가 막히는 상황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많잖아요. 서울도 있고 주변 지역에 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계약의 특약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특약을 구체적으로 따라가지고 특약이 우선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갖고 만약에 안 되면 뭐 계약금 몰치나 이런 거 없이 이런 계약금 종류도 해약금 전금금 몰치금 많아요.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어요. 이게 실무상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실수하는 경우 많아요. 소송 들어가면 실무도 그렇고 그런 걸 특약을 달아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잠탈할 목적으로 막 거짓말하는 거는 무효예요. 그거 처반으로 등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정의세 신고, 정의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것도 약간의 예외도 있고 잘 하셔야 돼요. 세무사님은 제대로 상담하셔야 되고 등기와 세금 신고를 각각 따로 챙겨. 근데 법무사한테 먼저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우리가 아는 세무사님을 소개해 주면 저렴한데 세무사님부터 먼저 하면 거기에 속한 법무사에 소개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유능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분 만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저희 사무실에 상담받고 만약 필요한 거 있으면 연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의등기는 계약서 단계에서 절반이 결정되고 세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달라지면 서류 하나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들어. 그래서 정의등기 간단한 가족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실무에 접근해야 법조세를 보통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1, 2분 짧게 했는데 보세요. 저도 걸어다니면서 해도 막 10분 넘게 했는데 차분히 해도 10분 넘어 걸립니다. 아무리 말을 빨리 하고 해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100분의 1도 얘기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의뢰를 받거나 상담을 받으면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쉬운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건강하시고 도움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